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풍력 발전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이 교육당국의 예산난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규정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초당적인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를 맞아 지상파 TV에도 중간 광고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성 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사찰, 600m 떨어진 곳에 대형 풍력발전기가 세워진다는 소리에 스님들은 걱정입니다. 어떤 기도라든가 수행이나 이런 거에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그 사찰로서는 감내하기가 조금 어렵죠. 지난달 이곳 태청산 일대에 3.3메가와트짜리 풍력발전기 16개를 짓겠다는 내용의 개발 제안서가 군청에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소식에 걱정이 앞서기는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 5개 마을 300가구가량이 풍력발전 영향권에 있어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저주파 등으로 인한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된 영암의 풍력발전기보다 발전 용량도 큰 데다 거리도 1km 이내여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크다는 그 발전기가 저희 바로 제 집 뒤에 꽂히게 됩니다. 그거 알고 나서 지금 제가 한 5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주민들을 설치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을 그렇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일손도 잡히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발전회사 측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인구가 판단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고. 풍력 발전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풍력발전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그러면 해법은 마련될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도 기준치도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의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의 실태조사에서 영암과 신안의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면증과 어지럼증, 이명 증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수면장애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의 장애를 느낀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저주파 등으로 그런 건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초조사에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다고 해도 현재 법으로 유해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저주파에 대한 법적인 한도값이 없고 측정 방법 또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풍력발전소를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되는지도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적지 않은 돈이 들다 보니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사람에게 인체에 어느 정도 해가 있다. 이런 게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남에는 현재 9곳에 풍력발전 시설이 있고 추가로 30여 곳에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원과 함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기가 습하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출근길에 각별히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올라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맑고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전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낮 동안의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비추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8.3도, 나주 8.5도, 화순 9.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4도, 광양 2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이후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영남권은 지역 의원들이 수시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는데 호남권은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라는 비아냥 아닌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초당적이고 상설적인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R&D 특구로 지정된 광주와 대구. 정치권과 행정, 학계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미래 지역 발전을 선도할 바탕을 놨습니다. 여기엔 뜨뜻미지근했던 정부를 압박하고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한 광주와 대구의 전략적 제휴도 한몫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변화는 이렇듯 타 지역에 앞서서 정책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국가 세수 부족으로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배정에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강원과 울산 정치권이 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을 떠나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반면에 지역 정치권은 현안이 있을 때만 생색내기용으로 만났고 그것도 사후 대처에 급급해 만남 그 자체 이외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체화 상설화돼야 하는 이유고 그런 점에서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의 책임은 큽니다. 총선 당시 예산과 실행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청사진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단계별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청사진 하에서 사실 입법 활동도 하고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여기에 텃밭 회복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 지역 발전은 그만큼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다룬다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애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열흘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하루빨리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숨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을까. 장애인 단체들은 학교에서 쓰러지는 장애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들의 질병 이력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확충돼야 하지만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시돼 왔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보조 인력 문제와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꼭 이 기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2,800여 명. 건강권 보호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온 음란 동영상은 해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서 해외 IP 주소를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 동영상이 나온 건 지난 24일 밤. 문제의 영상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 화면에서
1시간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나온 버스 정보 안내기 시스템에서 권한 없이 접속한 해외 IP 주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용자가 24일 저녁 10시 24분쯤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버스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차단했고 이후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1분 56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원격으로 다운받아 반복해서 틀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영상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원격 제어 기능 역시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오작동이나 어떤 특정 범죄 목적으로 저희 동영상을 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당 IP 주소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여수 지역의 모든 버스 정보 안내기를 통제하는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있었으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막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최근 강진 의료원 의료진들이 병가를 내지 않고 근무지인 병원에 입원해 허위 입원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가 허위 입원으로 민간 보험금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39명이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감사에 적발된 강진 의료원. 경찰은 이 가운데 36명이 허위 입원으로 민간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여만 원까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병원 근무 기록과 입퇴원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보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입원 일수가 10일이 넘거나 두세 차례 이상 입원한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들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탄 의료진들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병가를 내고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근무를 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40여 개의 보험사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의뢰해 보험금 지급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케이블 등 유료 채널과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 TV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상파 TV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만 재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편을 포함한 유료 채널들은 많게는 5번까지 가능합니다. 유료 채널들은 이를 활용해 중간 광고는 물론 협찬이나 간접 광고 등 막대한 광고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료 채널의 총 광고비가 지상파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가 안 붙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작비가 적게 되고 제작비 투입이 적으면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료 채널처럼 지상파에서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광고 규제를 해소해서 무료 보편적인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또 중간 광고 도입은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방송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중간 광고 도입된다면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혜택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일부 언론학자는 지상파마저 중간 광고를 할 경우 미디어의 자본 종속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올해 2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인연합회, 10개 금융기관장 등과 특례보증 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54개 업종으로 3년 상환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3.3%이고 이 가운데 2.2%는 시가 대신 부담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휴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쉰 사람은 1,648명 정도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육아를 위해서 일을 쉬는 아빠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2014년보다 2배가량이나 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지원 때문인데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휴가급여를 주는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회사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많이 미미하죠. 육아는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많은 아빠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빨리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주기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최근 4월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 꽃피다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의 박미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 꽃피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4.16 이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다짐의 사람의 꽃입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의 100분의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4.16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서 시민 상주 활동을 하는지 또 현재의 삶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시민 상주 3년 중 1.5년의 활동에 대한 사진도 담겨져 있고요. 지난 23일 북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과 또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람 꽃피다.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기록하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는 말처럼 시민 상주 3년 활동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그 주체인 상주들을 기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전라도닷컴에서 사랑 꽃피다를 연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네, 100명의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책으로 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100명 중에 한 분이 또 박미자 씨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실 때 좀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1대1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라서요. 더군다나 불편하고 힘든 4.16 내용을 인터뷰할 때에는 서로 가슴 아프고 또 울먹이는 분들도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네. 또 유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충장서림에서 가능하고요. 또 북구 일곡 자연드림 카페나 광산구 숨 책방 그리고 마을 촛불 모임에서 문의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은 책 제작 비용으로 쓰이면서 4.16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쓰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꽃피다라는 책은 광주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4.16을 겪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부나 또 일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적인 사회에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안전한 사회나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이분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바 광주 정신의 의미를 지역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는 어제 5.18 기록관에서 열린 5.18 36주년 시민 대토론회에서 5.18 정신을 광주 정신이라 부를 때 5.18의 의미를 지역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제는 광주와 5.18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성찰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광주가 그동안 사랑을 받아온 만큼 지금 타자를 위해 울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덮쳤습니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위치한 카페 홀더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재탄생했습니다. 카페 홀더는 광주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홀더가 운영하는 카페 2곳 중 한 곳으로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교육과 함께 커피 기구를 비롯한 재단장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개업한 지 50년이 넘은 명문 장수기업 10곳을 초대해 성실한 납세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지역민들이 영상미디어를 배우고 즐기는 동구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광군이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가 된장과 현미 누룩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 발효식품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남부대학교를 설립한 우암학원 이현희 이사장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이 된 이현희 이사장은 지난 1975년부터 남편인 조용기 우암학원장을 도와 남부대와 전남과학대, 옥과고등학교 등을 명문사학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장례는 우암학원장으로 친해지고 분향소는 남부대 대강당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제2수원지가 쉼터 등을 갖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제2수원지 힐링 쉼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예약자들에 한해 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쉼터 개방에 앞서 광주시는 4월 말까지 이수원지 유휴 부지에 나무를 심고 쉼터 공간을 만드는 등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